슬롯 감독만의 잘못은 아니라고요? 분명한 것은 슬롯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호빈입니다. 리버풀이 빌라 원정에서 2대4 대패를 당했습니다. 이제 리버풀과 한 경기 덜 치른 6위 본머스와의 승점차는 4점입니다. 산술적으로는 역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시즌 내내 리버풀 경기를 리뷰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 대한 전술 문제, 이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사실 애초에 리버풀은 작년 7월 디오구 조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해 어려운 시즌이 될 거라는 예측이 많기는 했습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은 선수들이 받을 정신적인 충격이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고 지적했어요. 실제로 리버풀은 프리시즌 기간 내내 훈련장에 상담사를 배치한 유일한 클럽이기도 하고요. 물론 그렇다고 조타의 죽음이 올 시즌 리버풀이 겪고 있는 부진의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팬들의 불만에도 명확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올 시즌 리버풀이 부진하는 원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된 영상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영상 바로 보시죠. 에드워즈와 휴즈 디렉터. 2024년 마이클 에드워즈가 펜웨이 스포츠 그룹의 축구 부문 책임자로 부임하면서 구단에 생긴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감독의 권한이 축소되었다는 것입니다. 리버풀의 매니저가 아닌 헤드코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 거예요. 사실 에드워즈는 클롭 감독 시절 스포츠 디렉터 역할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클롭 감독의 권한이 점차 확대되자 디렉터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죠. 이후 클롭이 과로로 지쳐감에 따라 팀 경기력의 기복이 심해지자 에드워즈는 감독 중심의 운영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 자체를 반대했던 거예요. 이후 새로운 스포츠 디렉터로 부임한 리처드 휴즈의 첫 임무는 클롭 감독의 후임자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데려온 인물이 바로 아르네 슬롯이었죠. 에드워즈와 휴즈는 슬롯 감독의 권한을 제안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이전보다 협력적인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슬롯 감독은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부임 첫 시즌부터 리버풀에 리그 우승 트로피를 안겨주었죠. 클롭 감독의 공백을 자연스럽게 메웠다는 평가도 나왔고요. 그리고 다가온 2025년 여름 리버풀은 선수 영입을 위한 타겟 분석과 협상 등의 업무로 정신없이 바쁜 이적 시장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총 책임자는 디렉터인 휴즈였고요. 역대 최대 규모의 이적료 지출이 단행되었습니다. 물론 루디나 트렌트 같은 주전급 선수들의 이탈도 있었지만 비르츠나 이삭 등 당시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선수들을 영입하는 데에도 성공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요? 냉정하게 말해서 올 시즌 리버풀에 합류한 선수들 중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선수는 아무도 없어요. 가장 큰 문제는 측면 공격수의 부재입니다. 슬롯 감독의 전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이적 시장을 보낸 거예요. 어찌 보면 슬롯 감독도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현장에 자주 오지 않는 휴즈의 업무 방식도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그는 남부 해안에 거점을 두고 그곳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한다고 해요. 현장 방문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라고 하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휴즈 디렉터와 슬롯 감독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의문도 있는 거예요. 현장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것이 시장에서의 실패로 이어졌다는 거죠. 물론 펜웨이 스포츠 그룹에서 축구 부문 최고 책임자는 에드워즈입니다.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죠? 에드워즈 본인은 자신의 역할이 리버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리버풀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회사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물러나서 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요. 펜웨이 스포츠 그룹. 지난 이적 시장 전까지만 해도 리버풀 팬들이 구단주를 비판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선수 영입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여름 리버풀은 선수 영입에만 8천억이 넘는 돈을 지출했어요. 팬들의 비판을 쏙 들어가게 만든 거죠. 솔직히 팬으로서 구단의 이례적인 투자에 마냥 신났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물론 이 부분이 구단주의 잘못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팬들과의
팬들과의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2달간 안필드에서는 티켓 가격 상승에 대한 항의 시위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팬들은 구단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또한 현 시점 많은 현지 팬들은 구단에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도 해요. 성적 부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바라는 거예요. 물론 요구 사항에는 슬롯 감독의 경질도 포함되어 있고요. 하지만 구단은 여전히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여전히 슬롯 감독을 지지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죠. 팬들은 이런 구단의 태도에 무시당했다는 기분을 느끼는 거고요. 물론 시즌 중에 슬롯 감독의 경질을 거론하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팀 분위기를 망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시점에 유임 지지라니요. 엄연히 축구 산업은 팬들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팬들이 없으면 존립 자체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반 기업과는 운영 방식이 엄연히 달라야만 하죠. 아닌 경우가 있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슬롯 감독 경질을 주장하는 진짜 리버풀 팬들은 단순히 결과만 보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리버풀과 슬롯 감독의 계약 기간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를 지지하는 에드워즈와 휴즈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에드워즈는 사우디 알힐랄 이적설이 꽤나 진하게 있던데요. 누가 봐도 다음 시즌 리버풀에게는 리빌딩 작업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플랜을 짜고 그것에 걸맞는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해요. 근데 슬롯 감독에 맞는 선수 영입했다가 또 실패하면 그땐 어쩌나요? 막말로 현재 구단이 완전히 슬롯을 믿고 연장 계약을 제시할 만한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펜웨이 스포츠 그룹은 이런 팬들의 의견에 귀를 닫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구단주가 리버풀의 현 상황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하고 있기도 하고요. 아르네 슬롯 감독을 향한 비판 여론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은 지난 11월이에요. 당시 리버풀은 12경기에서 9패라는 처참한 성적을 기록했죠. 지난 시즌에 달성한 리그 우승도 클롭 감독의 유산 덕분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개인적으로는 그건 너무 억까라고 생각하긴 하지만요. 하지만 올 시즌 리버풀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통계들은 슬롯 감독을 경질해야 하는 이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저도 조사하면서 새삼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예를 들어 리버풀은 이번 시즌 모든 대회에서 총 19패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14-15 시즌이면 또 졌을 때잖아요. 또한 리버풀이 맨체스터 두 팀을 상대로 모두 더블을 내준 것은 1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며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리버풀이 안필드에서 승격팀에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것도 이번이 최초입니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 슬롯 감독이 통제할 수 없었던 요인들도 있기는 해요. 휴즈 디렉터의 선수 영입도 비슷한 맥락일 수 있고요. 특히 휴즈는 알렉산다르 이삭, 위고 에키티케, 플로리안 비르츠 이렇게 3명을 영입하는 데에만 무려 6,400억이 넘는 돈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세 선수 모두 시즌 내내 크고 작은 부상으로 온전한 시즌을 보내지 못했어요. 심지어 세 선수가 함께 뛴 시간은 단 118분에 불과하죠. 이게 슬롯 감독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모하메드 살라의 인터뷰, 갑자기 폼이 죽어버린 여러 선수들까지 이런 모든 악재들이 오롯이 슬롯 감독의 책임이라고만 보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여기서도 책임이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슬롯 감독은 선수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리그 우승 감독에 대한 여론이 비판적으로 바뀐 이유는 단순히 결과 때문만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슬롯의 축구는 재미가 더럽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리버풀은 올 시즌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특유의 빠른 공격 전개도 올 시즌 리버풀에게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어요. 올 시즌 리버풀은 공격 지역에서의 볼 소유권 확보 수치에서 경기당 평균 4.1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로저스 감독 시절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이고요.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압박을 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수비도 슬롯 감독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올 시즌 리버풀은 페널티킥을 제외한 세트피스에서 무려 18실점을 허용했죠. 이 또한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최다 실점 기록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전반적인 교체 선수 기용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특히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술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교체보다는 체력 안배를 위한 막교체가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현지에서는 후보 선수들을 지나치게 배제했다는 비판도 있더라고요. 너무 주전에만 의존하는 성향을 보였다는 거죠. 아무튼 슬롯 감독에게 이번 시즌 부진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슬롯의 책임이 작지도 않다는 거고요. 리버풀 선수단
선수단 이야기는 짧게 하고 끝낼게요. 그냥 부진한 선수들이 많았어요. 그중 살라와 맥칼리스터는 지난 시즌 대비 폼이 가장 많이 떨어진 선수들이고요. 거기에 각포는 말할 것도 없으며 에키티케를 제외하고는 공격진 그 누구도 제 역할을 해주지 못했죠. 심지어 흐라벤도 기대에는 못 미치는 시즌을 보냈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확실히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수는 소보슬라이가 유일하지 않나 싶어요. 올 시즌 그는 컵대회 포함 52경기 13골 10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꽤 제 역할을 해준 선수라면 반다이크 정도? 그럼에도 제가 선수들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하지 않는 것은 주전급 선수들 대부분이 너무 많은 경기를 소화했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의 이런 혹사는 슬롯 감독이 부임한 지난 시즌부터 이어져 왔고요. 지난 두 시즌간 출전 시간을 보면 9,298분을 소화한 반다이크, 8,288분을 소화한 흐라벤베르, 8,086분을 소화한 소보슬라이에 이어 살라, 호나테, 맥칼리스터까지 리버풀 선수 중 무려 6명이 모든 대회에서 7,000분 이상을 뛰었습니다. 심지어 국가대표팀 경기는 포함되지도 않은 수치고요. 올 시즌만 놓고 봐도 반다이크는 리그에서 3,240분을 뛰었습니다. 이는 골키퍼를 제외한 필드 플레이어 중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이고요. 참고로 반다이크 91년생입니다. 손흥민 선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선수들보다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구단, 그리고 효율적인 플랜을 제시하지 못한 슬롯 감독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올 시즌 리버풀 부진의 원흉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크게 작용되었다고 보시나요? 지금까지 박호비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입도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